시와이디의 최리나입니다. 결국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서 한 수일 내 공습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죠. 미국 언론이 이 같은 보도를 연일 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은 가장 3대 지수 가운데 견고했었던 만큼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그렸고요. 다우지수는 두 달 내 최저치까지 밀렸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프랑스와 독일 증시가 2%대 크게 하락했는데 가뜩이나 아시아 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시리아 내전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악재가 제법 크게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로선 어제 선전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예상 시초가로 봤을 땐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지수부터 정확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미국 방송 MBC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하며 빠르면 오늘 29일 시리아에 대한 첫 공습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오바마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즉각 군사 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군사적 개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 증시는 급락세로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170포인트, 1.14% 급락한 14,776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며 두 달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올 들어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2.16%나 급락하며 3,578포인트에 마쳤습니다. 시리아 악재에 투심이 위축되자 유럽 증시도 동반에 급락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모두 2% 이상 크게 밀렸고 영국이 그나마 0.8%가량 양호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시리아 리스크의 금과 미 국채 등 이른바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10월 인도분 WTI는 2.9% 폭등한 109달러 1센트의 거래를 마쳐 1년 반 만에 최고로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 12월 인도분 금 가격도 온스당 거의 2% 급등해 1,420달러 20센트로 마치며 지난 5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도 금리가 2.76% 선으로 낮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표는 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8월 미국의 소비자 기대지수는 81.5로 전달 80.3보다 올랐고 예상치 79도 상회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주요 대도시 집값은 전월 대비 0.9% 올랐지만 지난 5월의 상승률은 물론 1% 상승을 내다봤던 전망치는 밑돌았습니다. 네, 시리아 사태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오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코스피가 1850대에서 코스닥은 510선 정도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시리아 사태 핵심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김동섭 이사님의 분석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볼까요? 강정무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금화 얘기도 많아서 오늘 같은 날 사도 될지 약간 걱정도 되는데 일단 전일 공략주 AS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공략 종목이 한진해운이었죠? 네, 한진해운 어제 시가 대비해서 한 2% 정도 올랐다가 좀 밀렸는데요. 9월 운임 인상 모멘텀이 있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 유입, 또 3분기에 실적 좀 기대감과 저 PBR 매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8,000원대가 순조를 지졌기 때문에 불안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해운 AS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대형주는 아니겠죠?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코스닥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네. ELK를 준비했습니다. ELK는 정정 용량 방식의 터치패널을 주력해서 하는 업체고요. 터치패널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 태블릿 PC 시장까지 좀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ELK가 국내 최대 정정 용량 방식 터치패널 생산 선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라든가 모토로라, 시네틱스, 소니,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 중에 있고요. 매출의 대부분을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반기 해외 거래선의 본격적인 매출 기대감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 호조세를 이끌었던 5인치 보급형 스마트폰이 국내 업체로 2월화, 3월화대로 진행되고 있고, 신규 제품 매출은 3분기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LK 2분기 국내 주력 거래선 향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를 한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뭐 올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런 라인업이 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2분기에 좀 부진했던 해외 고객사들의 신규 태블릿 PC와 노트 PC 이런 출시가 예상되면서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선도 좀 다양한 그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 PC, 키보드 이런 기존 매출이 없던 해외 유력 거래선에 대한 신규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하반기에 ELK의 수익성 증대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장 터치스크린 패널 생산 모멘텀인데요. 유일하게 양산성이 좋은 C타입의 그 터치 양산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업체가 ELK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고객사와 협력사가 인근에 위치한 구미 공장에 상반기 말까지 서비스 셋업을 좀 완료한 상황이고요. 3분기 후반부터 생산을 좀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제품과 관련 독수의 그런 해외 고객사를 이미 확보한 상태인 그 ELK가 하반기에도 역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올해 EPS보다는 최근 2년 동안 ELK의 저적 밸류에이션을 PBR 2.3배를 적용하기 때문에 18,000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ELK를 추가 공략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증설 모멘텀도 있는데 ELK 가격 잡아주시겠어요? 네, 오늘 시초가하고요. 목표가는 12,300원과 12,500원 사이를 제시해드리겠고 선저가는 16,000원 하면씩 선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좋은 모멘텀과 스토리를 갖춘 ELK 선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공략주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월 28일 다소 걱정되는 수요일장 막 열렸습니다. 시리아 리스크라는 돌발 악재가 시장을 크게 특별히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간밤에 글로벌 증시를 괴롭혔었는데 우리 시장 어제 선전했다곤 하나 오늘까지 선전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곧바로 수급 그리고 주요 특징주 전체적인 시장 지수대가 오늘 아침 중요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 이명식 전문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1896까지 가면서 1900이 보였었다가 조금은 빠졌습니다. 그래도 수급은 괜찮았는데 오늘 또 외국인 사는지 그리고 코스피는 얼마나 떨어져서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현재 계속해서 상승할 만하면은 돌발 변수로 인해서 약세 국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 지수 금일 23포인트 급락한 1862포인트로서 장에 출발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61선과 단기 이동 평균선이 5일선을 이탈하는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1870포인트까지 반등 모멘텀이 이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장 전체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차익 쪽에서 계속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시장의 변동성과 같이 해서 비차익 쪽에 매수 전환을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진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1% 하락한 128만 원을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130만 원 전후에 등락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일은 현대차, 기아차의 경우에도 일제히 약세 국면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통신 관련주에서 SK텔레콤이 소폭의 오름세를 형성하면서 차별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철금속 관련주에서 고려아연이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죠. 금일도 4.7% 상승한 34만 원대로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수업종에서 아모레포시픽이 금일은 소폭의 반등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 전환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그런 약세 국면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수급 개선이 나타나기까지는 금일 장중 내내 약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피가 1860선대 정도에서 20포인트, 1% 정도 갭하락 출발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한 주 저점이었던 1850선 정도까지 밀리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소폭이지만 사고 있고요. 고려아연 급등세로 출발했습니다. 자,
자, 오늘은 니케이보다 코스닥의 상황이 더 급한 것 같아서요. 코스닥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일 급락했는데 오늘 2%가량 개파락이네요. 네, 오늘 좀 2% 정도 개파락이 발생하고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좀 오후장 들어 납포 좀 확대시켰어요. 네. 그러면서 한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추가적으로 거의 2% 정도 1.97%니까 2%나 마찬가지여가지고 2% 하락한 514포인트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점을 저점 부근, 최저점 부근에서 주가가 시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하락도 좀 열어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추가 하락은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좀 약세를 좀 면치 못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그 514포인트라는 자리가 지난 6월 달에 한번 1차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눌림목이 주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그 네크라인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오늘 그 자리에서 주가가 형성이 됐고, 만약 이 자리가 이탈한다라면은 다시금 500선까지도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서울바이오텍, 제시제오쇼핑, 지혜솜쇼핑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모두 2에서 3%대 급락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의 지수 좀 압박하고 있고요. 서울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블록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좀 더 크다라는 거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기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 종목군들이 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수급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외국인이 300억 넘게 코스닥을 매도를 물량이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외국인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 매도가 나올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리아 우려감 아니냐. 그러면 시리아 우려감이라면 코스피도 같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어저께 같은 경우 1,1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던 상황에서 선물도 5,000개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코스닥만 유독 300억 넘게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은 외국인이 조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좀 지쳐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좀 강하게 매수를 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보다는 오히려 약세를 띠고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선방하는 모습을 띠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를 약간은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띄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저께 300억 나왔다고 외국인 다 손을 털고 나갔다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으니까 오늘하고 이번 주 후반까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 여전한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긴 한데요. 일단 코스닥도 수급 좀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스닥이 한 2% 정도 개파락했고 코스피는 1% 정도 개파락을 했는데 일본 니케이는 또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까요? 일본의 개장 분위기 짚어드리겠습니다. 거의 2% 가까운 역시 개파락이군요. 13,285선 정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앞선 이틀 연속 약보합세를 띄었는데 일본도 역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 외환시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전일 이미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쪽의 루피아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는데 우리 오늘 원화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요? 오늘 KB 외환선물로 가서 정경팔 팀장님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리아 리스크 때문인지 오늘 1,120원 갈 분위기네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70전이 상승한 1,119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19원 8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이고요. 이 시각 현재는 1,118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여전히 박스권을 맴도는 가운데 오늘은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는 모습인데요. 시리아발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된 것이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은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리아 사태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안전자산으로의 도피와 또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1% 이상 급락하면서 미 채권과 국제 유가 그리고 금 가격이 강세를 보였고요. 외환시장에서는 기존의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엔화와 스위스프랑 등의 조달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호주 달러나 뉴질랜드 달러 그리고 아시아 통화 등 투자 통화들이 약세를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달러의 경우는 엔화나 스위스프랑 등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 통화별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밤 발표된 미국의 주택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8월 소비자 신뢰지수의 경우는 전월치나 예상치보다 더 상승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는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지 못했는데요.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경제지표 호조를 압도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발생할 때는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 역시 상품 관련 주식의 강세로 상승하게 되고요. 외환 시장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뉴욕 증시의 조정으로 이어졌다고 보고요. 외환 시장에서 이를 반영해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서 외환 시장에서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진행될 것인가 여부는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실제로 단행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러시아의 반대에 현재 직면하고 있고요. 여기에 유엔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고려를 해보면 실제로 단행될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의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겠고요. 이러한 의구심이 지속되는 한 외환 시장에서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수출업체들의 내고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1110원대 후반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을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래서인지 1120원대까지 터치가 안 나오고 있네요. 미국의 시리아 공습 단행 실제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의 낙폭은 20포인트대 정도로 오늘 개파락 출발한 것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도 한 2%대 정도, 510선 초반대. 일단 개파락은 했지만 시가 부근 정도에서 양시장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트의 작전 타임 들어보실 텐데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시죠? 오늘 만나보실 고수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예고 말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현금화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준비하셨다면서요. 시장에 참 걱정되고 개인분들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리아를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인도를 비롯한 금융위기부터 시리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식시장을 좀 흔들어 놓는 모습인데 시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죠. 제가 어제 방송을 좀 쉬었는데, 그제 PD님에게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하고 개인적으로 회원분들 안내 매수해서 수익 중이었는데, 오전 매도 타이밍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어제 좀 방송을 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그동안에 3전을 풀베팅 사인 드리고 나서 한 6% 넘게 수익 중에 들고 온 상황이었죠? 결론적으로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3전은 전량 수익 실현을 했고, 일단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한 1%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 5% 정도 수익 중이기 때문에 전량 수익 실현하고 100% 현금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8월 내내, 신고가의 연속성을 과연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강조드렸던 게 다우지수였고, 결국에는 다우지수가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낮추는 모습이 나와주는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21선에서의 상승폭을 보자, 121선의 지지를 보자 했던 것들도 결국에는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다우지수를 좀 강조를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다우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21선이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지만 반드시 이 구간에서 돌려 세워놓으면서 지지로 121선이 작용을 해야지, 이탈을 하면서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면 큰 폭으로 하락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121선 지지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현재 201선까지 하방을 좀 열어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경기선이라고 불리우는 121선도 경기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탈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월봉 차트에서도 사실상 최고치에서의 세른봉 형태의 캔들의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린 게 뭡니까?
지난 7월봉 캔들의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7월봉 저점이 얼마입니까? 14,858포인트예요. 오늘 저가가 14,765포인트인데 이미 이탈을 한 상황인데 제가 작전 타이밍 하면서 여러분들께 각인시켜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항상 주식이 상승하려면 지난 저점을 이탈하면 그 추세는 확실히 살아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전날 고점을 돌파해야 상승을 하는 거고 어제 저점을 지지해야 하락을 안 하는 것인데 일단 월봉에서 전월봉의 저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우지수 10월봉선이 14,300포인트 정도까지 14,300포인트까지 10월봉이 14,300포인트인데 사실상 일봉에서 보면 200일선도 14,300포인트입니다. 해서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매수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도 1800선 초반대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관망을 하시면서 보유주 위주로 리스크의 관리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회원분들도 좀 어제 주식을 다 털어버려서 지금 포트가 지금 다 아예 비워져 있는데 지금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 3% 안에 들어온 종목들은 전부 지금 자르세요. 그게 어떤 종목이 됐든 1%, 2% 손실이다. 그럼 바로 일단 자르셨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수 저점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보시고 중요한 게 중간에 도저히 나는 주식이 없으면 정신병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전화 주십시오.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손실이 크신 분들도 상당히 좀 신중해서 해야 돼요. 현재 왜냐면 이게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특이한 게 약간 국민적 근성인지 모르겠는데 한 방에 투매가 나요. 개인분들 그래서 좀 손실폭도 커지고 이 조바심 때문에 매수도 빨리 매도도 빨리 하는 건데 지금 손실이 크신 분들도 지금 50%는 현금이 유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지금 주식에 지금 몰빵이 돼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호재가 있나요 주식시장에? 악재만 있어요. 양쪽 하나 축소해 인도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설에 시리아 전쟁의 환율 불안하고 안전자산으로 불리우는 금값이나 유가 그리고 미국 부채까지 전부 지금 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죠. 그리고 CDS라고 하죠. 국가 신용 부도 스와프도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당분간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저를 비롯한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은 일단 100% 현금화에 들어간 상황이고 다시 또 관망하다가 일단 확실한 저점을 준다면 그때 다시 매수에 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저 사람이 그래서 8월달 내내 다우지수를 이야기했구나 정도 이야기하시면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제가 시청자분들 포트에 들어가서 막 다 관리를 해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발 좀 큰 틀에서 시장 먼저 보시고 종목 매수하는 안목을 기르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실폭이 마이너스 3% 안쪽이면 고맙다고 일단 정리를 손실폭이 크면 크더라도 일단은 조금 주식 비중을 줄였으면 하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21 이드코 대표님의 작전 타임이었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소폭이지만 살아있는 아침입니다. 물론 선물까지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겠지만요. 1860선대 후반 낙폭을 20포인트 안쪽으로 약 한 17분 정도 만에 줄여주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휘둘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양상일 것 같고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도 보여줬듯이 원자재 관련주는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 오늘 고려아연이 많이 오른 이유네요. 네, 고려아연의 경우 최근에 비철금속 부분에 있어 가격이 좀 많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 요인으로 인해서 다음 달 비철금속과 그 다음에 기금속 가격을 판매 가격을 인상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4% 상승했다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한 1%대까지
4분기까지 밀린 그런 상황인데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 실적 개선이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뭐랄까 2분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업황바닥이 확인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벌써 10일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아연의 그 차트 흐름을 보면은 네.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 분석상 정고점인 35만 원대 전후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현재 하반기 실적 개선을 반영해서 목표가를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뭐 40만 원대 부근까지 책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뭐 국내 변수로 인해서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경우는 현재와 같은 뭐 장중 그런 변동성을 충분히 이용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뭐 철강 업종 섹터가 현재 공급과잉에서 해소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일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특히 뭐 현대하이스코 같은 종목군들의 경우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동차는 뭐 거의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사실 정부의 828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옵니다. 하루 전에 투심이 좋아지면서 급등했던 건설주는 또 오늘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특징적인 어떤 분위기 짚어주시면요. 네, 그 현재 뭐 건설 섹터의 경우 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뭐 강력하게 뭐 펀드멘탈이 개선된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추천드리기에는 참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1, 2분기 어닝 쇼크가 일단 뭐 충분히 할인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앞으로 업황이 뭐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까지는 건설 내에서 그래도 뭐 실적이 양호한 것은 대림산업인 것 같습니다. 금일도 일단 뭐 보합권에서 형성을 하고 있고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종 내에서는 그나마 펀드멘탈이 검증된 기업이 뭐 대림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특징적인 종목은 뭐 GS건설인 것 같습니다. 금년 상반기 GS건설이 업종 전반에 관련된 그런 불신을 야기했는데 지난 7월 달이죠. 기관들이 뭐 한 2달 가까이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최근에는 LG화학이 카자흐스탄에서 이쪽 화학 부분과 관련된 플랜트 수주 소식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을 GS건설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과 함께 전일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펀드멘탈이 뭐 시장에서 신뢰성을 얻기까지는 상당 기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산업 정도로 압축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정부에서 뭐 82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택가격 상승이 전제되어야지만 주택시장이 활발히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최근에 뭐 동남아 그런 금융위기 확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에 뭐 중동 시장의 과잉으로 인해서 동남아 시장으로 발전 시장이라든가 SOC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 또한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건설업종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잠시 후에 신저가에 또 신저가 경시를 거듭하고 있는 증권주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코스닥 종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블록들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반도체가 4%대 급락. 오늘 안철수 테마가 다시 오른다고요? 네, 오늘 지금 보신다라면 지금 제 GTX 좀 꺼져가지고 일단 말로 네. 말씀을 드린다라면 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최대주주 총 100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100만 주 정도를 블록들을 하겠다. 네. 전체 매매가가 블록들의 매매가가 38,000원, 38,800원, 한 39,000원 정도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지금 블록들을 예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약간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 주가가 약간 희석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동안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방산주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가 등이 한 9에서 10%대 강세를 띠고 있는데 모든 방산주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남북 어떤 대치가 발생했을 때는 뭐 방산주다, 뭐 전제 관련주다 그러면 우후죽순해가지고 막 급등세를 띄었었는데 네. 이건 뭐 우리나라하고 남북 북한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다 보니까 좀 선별해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큰 수혜를 입을 만한 또 업종이나 종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상승에 그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테마주 중에 또 하나 특징이 또 이제 안내비 또 관련된 종목군들, 안내비 아니라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 지금 어떤 기댈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뭐 테마주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정치권 이슈가 좀 불어오고 있는 것, 특히 또 이제 10월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독자 행보를 선택을 한 안철수 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주가가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안철수 씨가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는 약간은 100% 독자 행보를 그리기보다는 이번에 좀 분위기를 좀 보면서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를 좀 노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승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안 의원 관련된 그 팀이, 어떤 팀이라 말씀드릴게요. 정당에 나온 게 아니니까. 네. 그 팀이 1등은 못해도 상관이 없다. 2등만 하더라도, 민주당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1등을 해야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 급등을 하거나, 혹은 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다, 여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2등만 하더라도 내년을 바라봤을 때, 큰 그림을 봤을 때 내년에 어떤 큰 정치적인 입지 세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약간 포커스를 맞추면서 테마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일단은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선거라는 게 한번 끝나고 나면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은 다 슬슬 또 떨어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테마주들도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선거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이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부른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BW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좀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대형 포장이라든지 이글벳, 뭐 신형 포장,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분리된 BW 전환사채를 발행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BW 발행을 하면서 뭐 이자도 주고, 또 나중에 한 1년이든 2년이든 지난 다음에 본인이 좀 싼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조건을 줬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대주주들이라든지 뭐 주요 그 관련된 사람들이 좀 지분을 좀 악의적으로 착취하는 모습을 좀 띄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전면 금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지가 나오기 전에 좀 미리 자금 조달을 하려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군들이 지금 오늘 대거 좀 약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분리형 BW 발행 금지 하루 앞두고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약속드렸던 증권주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증권주가 이미 신저가였는데 좀 엎친 데 덮친 격, 뭐 최대 피해자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증권업종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황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현재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6조 원대 그 전후에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있는데, 증권사 전체 산업이 그 좀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은 거래대금이 8조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 수년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2분기 실적을 검증을 해봤는데 한 20개가 넘는 회사들이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나마 신영증권만이 1분기 약 전년 대비 57% 증가한 259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신영증권의 경우는 뭐 가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소형 증권사인데 전체를 뭐 대변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를 됐지만은 투자은행으로 그 대형 그 증권사들이 전환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 지점 통폐합을 통한 뭐 구조조정, 그 다음에 그 M&A 이런 것들이 혼조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증권 섹터의 경우에는 적어도 뭐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으면서 출구 전략과 관련된 변수들이 자유로워질 때 개인 투자자 참여가 높을 때 거래 대금이 아마 증가하지 않을까. 그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증권업종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제는 조금 우리 HTS가 좀 오픈이 됐을까요?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약간 더 추가적인 코스닥의 특징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코스닥 같은 거 특징주들이 제가 지금 HTS 다시 또 끊기는 모습을 띄고 있다 네, 보니까 그렇군요. 예, 말씀 좀 못 드리겠는데 예. 일단 오늘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폭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특징을 보자면 특징주보다는 다행스럽게 시장이 좀 덜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낙폭을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0.6%, 0.7%로 낙폭을 좀 회복하고 있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가까운 하락을 했다가 지금 1%대로 회복하고 있다는 맞아요. 부분들은 어쨌든 시장이 어저께 좀 코스닥이 많이 빠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렸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우후죽순 하락하기보다는 약간 선반영되면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곧바로 오늘장 조언이라도 좀 들려주신다면은 오후장을 잘 봐야겠네요. 네, 제가 보기엔 오늘장 같은 경우를 지금 보신다라면은 오후장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보시다가 좀 하락을 좀 키우다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아랫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좀 반등이 마무리된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내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 희망을 갖고 뭔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아침에 잘 반등이 나오다가도 오후장 가서 오히려 그 아침에 저점을 이탈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그 시장 자체가 시장 좀 보다 보니까 아닌 것 같네. 네. 내일도 안 좋을 것 같네 하면서 좀 투매가 나오는 거거나 혹은 그때 가서 좀 큰 세력들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매도가 나오는 경우 나와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안심할 때 좀 그런 부분 허점을 노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반등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반등보다는 오히려 오후장까지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만약에 오후장에 좀 흔들리면서 다시금 아침 저점대로 하락해서 마감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도루묵탕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의 반등보다는 오후의 반등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엔 또 수급이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메이저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죠. 외국인이 매수 기조를 유지한다라면 시장은 잠시적인 흔들림이 있고 그 다음에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날에 외국인이 돌아선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수급을 같이 동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은 선물 쪽까지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다행히도 오늘 개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매수가 일단은 같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소 전일 수급 특징주 한번 볼까요? 전일 특별히 연기금이 많이 샀기 때문에 연기금 수급 특징주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외국인 보시죠. 자, 외국인들이 전일까지 1,000억 원대 4월 연속 사면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오늘도 거의 빠지지 않는 현대차였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어제 현대차를 더 많이 샀고요. 삼성 SDI가 그 다음 순, 그 다음이 신한지주, 그 다음이 역시 금값 폭등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고려 아연이었네요. KT 쪽에는 매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두 번째로 많이 매도했습니다. LG 생활건강 신저가 보내는데 외국인도 한 몫을 했네요. 자, 이어서 기관 전체적인 매매 상위주 보여드리겠는데 가장 크게 강도 측면에서 본다면 레버리지 사고 인버스를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SK 하이닉스 양매도 역시 기관도 두 번째로 많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약간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팔았지만 대림산업 샀고요. 조선일가운데 현대중공업 매수했습니다. 어제 오리온 좀 많이 올랐는데 기관이 오리온 산 모양이에요. SKT를 또 기관은 샀습니다. 자, 이어서 특별히 준비한 연기금의 전일 수급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연기금이 어제 14거래일 만에 1,000억 원대 다시 매수 잡아줬던 날이거든요. 들어와서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 두 번째로 많이 산 게 SK텔레콤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대림산업, 그 다음 순위 나오고 있고요. 효성, 지금 국세청 세무조사 강도 높아서 어제 급락했었는데 연기금이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분석해 주시죠. 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현재 그 자동차 섹터에 집중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그 자동차 섹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차 최근 2일간 35만 주 정도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는 그 강도는 높지 않지만
8월 13일 이후 계속해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 삼성 SDI도 턴어라운드가 확인됨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IT 자동차 외에 고려 아연에 대한 그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다만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죠. 기관도 동시에 매도했기 때문에 이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 쪽의 특징을 보면은 여전히 업종 대표주 중에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저가 매수 대형주를 저가 대형주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최근에 8월 20일 이후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최근 4일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전일 15만 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가 곧 그 막바지에 다다름으로 인해서 SK텔레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기금의 특징적은 전일 그 효성에 대한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CJ 사태와도 마찬가지로 최근 연기금에서는 기업의 그런 뭐랄까 CEO의 그런 그 문제, 세무조사 이러한 것들이 발표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대폭 그 비중을 축소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업과 관련된 그러한 동향에 주시해도 볼 필요가 있겠고 연기금의 경우 기간 총체적인 매수와 복합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역시 삼성전자, SK텔레콤, 대림산업, 특히 LG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간 100만 주를 매수했는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관련주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아주 간략하게나마 우리 이명치 전문가님 조언도 들어보겠고요.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에 전일 외국인도 기관도 제법 많이 팔았던 날이거든요. 한 300억대 정도 외국인이 돌아서면서 제일 많이 던졌던 것은 왼편의 첫 번째 종목 게임빌입니다. 네 번째 컴투스 모습도 보이죠. 오늘 또 신저가를 이들은 경신하고 있고 셀트리온을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하네요. 6만 원이 어제 깨졌었는데 외국인이 이어서 팔았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반도체 오늘 블록딜 때문에 급락합니다만 전일 외국인이 제일 많이 샀던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기관 매매 상황지 보시죠. 자, 기관은 오른편에 보시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실리콘웍스. 최근에 수급이 연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어제 제일 많이 샀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00억 가까이 3일째 코스닥 팔았던 날 제일 많이 팔았던 것은 셀트리온이었군요. 서울반도체 다섯 번째로 역시 같이 정리했습니다.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실적이 좀 기대가 된 종목군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좀 달라지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게 파트론이라든지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군, 또 CJ50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보면은 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회사의 실적은 그래도 괜찮지만 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이슈가 맞물리면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을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관도 그런 것을 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조금은 수급 주체가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는 이들 종목군들 약간 추세가 전환되거나 앞으로의 그 기대감을 놓고 매수가 선별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맞춰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최근에 보신다면 많이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고, 좀 디지털 컨텐츠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양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은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좀 마인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론,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은 약간 여러 가지 이슈로 흔들렸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저가에 다시 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세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오후장의 반등 강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앞서 해주신 바 있는데 이명식 전문가님은요? 네, 의외로 외국인들의 그런 현선물, 그 다음에 비차익 쪽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단기적인 박스권에 갇힌 그런 양상에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언제 단기적으로 1900포인트, 1950포인트로 단계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로는 1900포인트 돌파 시점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적절한 현금 비중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IT 자동차에 너무
치우치신 분들의 경우는 현재 자동차,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포트폴리오 균형상 일정 부분 현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고려아연이라든가 대림사나 일부 경기민감주 섹터에서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가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그러한 비중 조절 차원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계속해서 적절하게 유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자, 그리고 오후장 반등 강도를 보자, 이렇게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명시 전문가님, 그리고 HTS 안돼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유창희 대표님의 분석 지금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에는 이상로 멘토와 정재훈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분들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합니다. 자, 먼저 이상로 멘토의 포트 나옵니다. 우선은 한단 한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익률은 2% 정도 내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포트 확인합니다. 역시나 액세스바이오 한 종목 챙기고 계시네요. 0.3%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상로 멘토의 관심주 파트론입니다. 이 9월 갤럭시 노트 3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7,200원,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15,5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관심주 살펴봅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기도 한데요. 액세스바이오, 이 하반기 변종 말라리아 진단키트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이 종목의 편입가는 9,570원,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9,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앞서 살펴본 관심 종목 두 종목 모두 현재가 흐름 짚어봅니다. 자, 먼저 파트론입니다. 2% 정도 낙폭을 좀 보이고 있네요. 17,0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 SS바이오입니다. 역시나 하락 흐름이 좀 깊습니다. 1.5% 정도 밀리고 있는데 현재 9,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정재훈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이 신규 관심 종목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예, 우선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발 종수가 좀 생기면서 밀려 내려왔는데요. 지금 자리대에서 일단은 매수 포인트로, 단기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승소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이제 올해 2013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일단 변종 말라리아 진단 키트에 대한 대규모 수주권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은 충분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들은 올해도 아마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상에서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권역으로 있는 상황들인데요.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51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종목분들이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크게 걱정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9,000원 자리대만 지지하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현 조정 구간이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까지 챙겨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리아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곧바로 우리 김동섭 이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뒷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리아 리스크가 꽤나 크게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 유가까지도 급등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돈이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십니까? 사실 우려될 문제로 보려고 그러면 좀 우려가 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시리아 문제 때문에 유가가 좀 많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또 안전자산이 금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시장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위험자산 쪽에 방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선호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특히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투구 전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시장에 봤을 때는 약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정확한 답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리아 사태가 오히려 시장을 상당히 좋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리아 사태는 좋은 건 아니지만, 분쟁을 일으키기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다가오는 9월에 미국에는 많은 악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안 문제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정부 부채 상한 부분도 증액을 해야 되죠. 어저께 루 재무장관도 10월 중순까지 한 500억 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의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그 양쪽 간의 축소 문제 또한 나오고 있죠. 근데 시리아 문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시장에서 끌어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양쪽 간의 축소 문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축소 문제가 약간 연장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문제로 그 내부 문제를 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문제를 통해서 지금 그 정부 부채 상한이라든가 예산안 문제를 의회에서 빨리 통과시키거나 잘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조금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9월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재료로 탈바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부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시리아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것은 있지만, 제가 볼 때 흔들림은 아주 제약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곧바로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그래야 참 좋은 것은 어제도 선전했었고, 어제 보니까 인도네시아 쪽은 다시 한번 2차 충격을 받은 모습이던데, 오늘은 우리 수급도 외국인들 일단 소폭이지만 현물 쪽에서는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략 후강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그 외국인들이 12,000개를 매도했을 때 제가 아마 외국인들이 실수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드렸었는데, 결국 다 환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저께 환매를 한 5,400개를 하면서 누적 매도가 거의 한 1,000개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 미국이 시리아 문제로 터졌는데, 매도를 해서 이익 볼 수 있는 세력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현물은 계속 샀고 선물만 매도했어요. 선물로 환매를 했으니까 실제로 매도를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세력이 시장에 부재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국내장이 현물 매수 세력들의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고, 그냥 베이시스는 좀 아직 다 여전히 0.5,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아침부터 조금씩 슬금슬금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현물 매수 세력, 그러니까 선물 매도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현물 매수 세력들의 외국인들의 특세라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시장이 오늘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강세긴 면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이 이제 플러스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어저께 그 중국과 연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중국장에 맞춰져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를 땡겨줘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이 나오려고 한다면 베이시스가 조금 더 강해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시리아 사태 좋은 측면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의자 오늘 전략 후강을 좀 예상을 해주셨었고, 그러면 오늘 밤 미국도 조금 빠르게 반등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을까요? 혹은 그와 무관하게 우리는 계속 선전할까요? 어저께 미국 하락
하락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어요. 거기까지 좀 채워졌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장 막판에 거래량이 좀 늘은 것으로 봤을 때는 쏟아지는 물량을 누군가 받아간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1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1일 거래량 중에 거의 한 70% 정도가 막판에 쏟아지면서 그걸 받아주면서 아랫꼬리가 소폭 생겼거든요. 이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권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시리아 문제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리아 화학 무기를 써서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개입하는데 너무 속전속결이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군사 행동을 할 때는 여론의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시장에 도를 하나 던져서 여론의 어떤 그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런 부분을 국무회에서 하는 모습이 좀 시장에 나오고 또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그 관계의 어떤 모습을 좀 확인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이 미국의 모습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바로 지나간다. 다음 달에 오는 위기를 넘기기 위한 음모론적인 냄새도 좀 나기 때문에 어쩌면 반등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리아 리스크 오늘 시장에서 크게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떠들고 있지만 약간 시장은 빠르게 좀 반등하고 기력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아주 신선한 시각 들어볼 수 있었네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피 1879군, 코스닥은 1%대 중반 하락입니다. 2부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